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의의 윤상욱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게 바로 조선의 전기에서 가장 빛나는 영화를 누렸던 세종의 즉위 과정과 세종에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 세종시대의 가장 큰 업적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결이 될 수 있는 강우량을 재는 추구기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법을 안다. 역법을 알 수 있는, 조선만의 역법을 알 수 있는 그런 혼천이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을 수 있는 큰 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종의 문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즉 영토를 개척해서 조선이 더 큰 영토에서, 큰 영토를 해봐야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 조선이 이 정도, 조선 초기에 조선의 땅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 세종 때 이곳이 사군, 저번 시간에는 사군이 어떤 것이 있고 육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같이 세종의 빛나는 국방정책으로 인해서 영토도 넓어졌고, 이러한 모든 세종 시대의 업적들은 세종과 그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세종 그 군주의 개인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추진력과 한 가지 정책을 쭉 밀고 나가는 집념, 그리고 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집권 세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성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세종이 이런 빛나는 시대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무려 1418년 즉위를 해서 1450년 세종이 승하를 할 때까지 무려 32년 동안, 세종이 54세를 일기로 승하할 때까지 세종시대가 쭉 이어졌는데, 이런 세종시대에 빛나는 영화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태종의 피바람의 역사, 태종의 속청의 역사가 이제 백성들과 조선의 역사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선의 역사에서 피바람의 역사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조선이 세워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조선 왕실에서 피바람의 역사가 불러져 있던 게, 자, 조선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때 1398년에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실권을 갖고 있던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신하였던 정도전과 그 이복 동생인 이방번을 죽이고 자신이 실권자로 떠오르게 된 1차 왕자의 난이었고, 1400년에 이방원의 형이었던 이방간과 박포는 이방원의 밑에서 있던 신하였는데, 이방원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이방간과 연합을 해서 이방원을 죽이고, 그러니까 형이죠. 이방원의 형에게 당신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방원처럼 이방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원을 꺾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모략질, 그죠? 중간에서 그렇게 모사가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방간과 두 번째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그곳에서도 이방원은 승리를 함으로써 이방원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조선 정기에 있었던 첫 번째 피바람입니다. 이것이 태종 이방원 시대를 열었던,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세종 시대를 열었던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가 세종이라는 빛나는 군주를 만나면서 전성기를 꽃피웠고, 이것이 쭉 32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조선에서는 태평성도 이어졌는데, 그것이 또다시 피바람 역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를 합니다. 문종이 첫째 아들인데, 문종이 즉위를 했는데, 문종은 무려 세자를 세종 밑에서 30년을 했고요. 근데 즉위를 한 것이 1450년이죠. 세종이 승하한 게 1450년이니까 1450년에 즉위를 해서 불과 2년 4개월 1452년까지 불과 2년 4개월 왕노릇 하고 죽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진짜 지지게 30년 동안 고생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딱 2년 4개월 하고 딱 승하를 하니 그 당시에 남았던 것이 12살의 단종입니다. 단종이 혼자 남았습니다. 문종의 부인도 현덕왕후였는데, 현덕왕후도 단종을 낳아준 어머니죠. 현덕왕후도 단종을 낳다가 출산하자마자 죽고, 문종은 2년 4개월 만에 승하하고, 세종도 이미 죽고 없는 상태고, 할머니였던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도 세종보다 2년 먼저 죽었기 때문에 단종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을 지켜줄 어떤 그런 든든한 버팀목, 든든한 보호막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단종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왕이 됐었고요. 그래서 왕권은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문종의 유언을 받았던 고명 대신들이 있었어요. 고명이라는 게 임금의 명을 받은 대신들이었는데, 임금의 유언을 받은 대신들을 가리킵니다. 이 대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세종시대 때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김종서, 그리고 황보인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 그리고 정분과 같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 사육신을 훗날 사육신이라고 불러줬던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여러 고명 대신들이 단종을 도와서 정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이 없고 어린 왕이 즉위를 했는데, 신하들이 그 부왕이었던 선왕이었던 문종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 신하들이 보필을 하면서 힘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장 불안을 느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1차 왕자전에서 왕자들이 정도전에 모든 것을 정권을 휘두르니까 왕권과 왕권이 위협받을 걸 우려한 나머지 신하들을 죽였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 세조 때도, 단종 때도 고명 대신들의 힘이 세지니까, 대표적으로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 대신들의 힘이 세지니까 수양대군
안평대군,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만 들겠습니다. 음성대군은 다 세종의 아들들인데 문종의 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위협을 받아요. 특히 이 수양대군은 문종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서 왕권에 굉장한 야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자신이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고명대신들이 모든 것을 다 휘두른 상태에서 이 야심가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양대군은 단종이 즉위했던 그 1353년에 이 고명대신들이 왕실의 종친이었던 자신들을 죽이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그런 구실로 삼아서 오히려 수양대군이 이 고명대신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1353년에 일어났던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났 이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 계유년에 일어난 뭐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은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후세에 승리했던 세조의 입장에서 역사가 쓰여졌던 그런 전제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객관적이지 않은 굉장히 그 승자의 입장에서 입각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로 보면 이런 식으로 수양대군이 고명대신들을 처단하고 왕을 그냥 단종이죠. 왕을 허수아비로 세움으로써 수양대군은 그 당시에 의정부 영사, 의정부 정승들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를 총괄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이조 판서, 병조 판서와 같이 이조 판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던 병조 판서는 군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서였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기는 안전행정부고 여기는 국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권과 인사권을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외 병마도통사 안과 밖에 군과 관련된 모든 일을 통괄하는 벼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군권과 인사권을 다 자신이 가짐으로써 실질적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1453년 그렇게 개정난이 일어나고 1455년에 집현전 학사 출신이던 정인지와 신숙주 등이 추대를 받아서 실질적인 권력자에서 진짜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세조가 즉위를 하면서 조선은 다시 피바람의 역사를 거치고 또다시 정권을 탈취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세조가 즉위를 하고 그 1453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1455년에 세조가 즉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1455년에 그 해에 성산문과 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와 같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이 1456년 6월 1일 명나라
책명사가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은 사람 사신이 세조와 같이 연애를 베풀 때 세조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다. 그 호위를 하고 있던 그 무신들이 세조를 죽이면서 세조를 끌어내리고 단종을 다시 복위하려고 하는 그런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것도 다 한 명의 계획이었다고 봐요. 한 명의 그 세조를 보호하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러면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를 하고 단종은 뭐 노산군이라는 왕자로 그냥 격화되었다가 상황에서 왕자가 된 거죠. 그 몇 년 후에 단종이 강원도 영월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충절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음으로써 충성을 지킨 신하들이라고 해서 사육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한 70여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70여 명이 다른 이 사람들 많이 죽고, 조카도 죽고, 고명대신도 죽고,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죽었기 때문에 세조시대는 이렇게 세종시대의 태평상대에 이어서, 세종과 문종의 태평상대에 이어서 피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워진 왕이 세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태종과 세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둘 다 쿠데타를 통해서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서열에 있었는데 그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태종과 세조를 물론 객관적인 단편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태종과 세조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면이 더 많죠. 왜냐하면 태종이라는 임금은 그 이전부터 조선을 세우고 조선을 기틀을 다진 그런, 또 다시 그 후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조선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했던, 조선의 기반을 닦기 위한, 조선의 기반을 닦은 왕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 세조라는 왕은 이렇게 태종과 세종에 이어서 쭉 기반이 닦여져 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종의 역할은 비록 피바람이 있을지 몰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헌법을 만들고 국가 기틀을 다지는 왕이었고, 세조라는 임금은 이미 다 기틀이 닦이고 평온하게 모든 것이 다 자리 잡힌 그런 나라를 단지 자신의 권력력에 의해서 그것을 훼손시켰다는, 그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 자체를 훼손시킨 그런 오명을 남긴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모든 권력이 지금도 제 생각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힘에 의해서 권력이라는 것이 창출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절대 군주제였던 이 조선에서는 물론 모든 것이 다 힘에 의해서, 이 당시에는 선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힘에 의해서, 아니면 신하들의 그런 추대에 의해서, 신하들의 추대도 다 권력 투쟁이죠. 힘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이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힘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광화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현안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세종시대 이런 사람들이 또 문종시대까지 빛난 그 조선시대, 조선 왕조시대에도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광장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었으면 과연 그때처럼 얼마 전처럼 현대사 얼마 전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향해서 최루가스를 쏘았겠나? 물론 그 당시엔 최루가스 없었겠죠. 그렇게 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도 힘이 지배하는 역사구나. 그리고 지금도 60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태종시대나 세조시대나 이런 무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종과 같은 그런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가장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이 역사는 쭉 이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쭉 흐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역사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 세종시대와 같은 역사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세종시대에 빛나는 영화를 뒤집었다고 할 수 있는 개유정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조에 이어서 세조의 아들이 일찍 죽어요. 예종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성종이라는 임금이 나타나는데 성종의 경국대전을 만듦으로써 조선의 기틀을 닫고 그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진짜 무자비한 폭정을 일삼으로 인해서 조선을 많이 망가뜨리는데요. 그런 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정을 일으켜서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중종 시대 때 이 문란해진 정치를 어떻게 해서 안정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광조를 예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광조를 비롯한 중종 시대에 어떤 개혁 정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